가장 완벽한 순간에 찾아온 지옥. 90%의 남편들은 아내의 사소한 변화를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 치부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만 했습니다. 제가 방송 PD로서 보낸 수천 시간은 사람들의 아주 미세한 안면 근육의 떨림조차 포착하도록 저를 훈련시켰으니까요. 단 5초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나가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7년의 신뢰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울 강남의 30층 아파트. 찬란하게 빛나는 야경은 더 이상 성공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홀로 앉아 위스키 5잔을 연달아 비우고 있었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타는 듯 뜨거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으나 어떤 소리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건 오직 한 사람. 아내 박미나 뿐이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미나는 대학 동기 나영이와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리조트 예약까지 이미 완벽하게 끝마친 상태였죠. 늘 밝고 활기차서 보기 좋네.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와.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며 웃으며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배웅을 하려던 찰나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무심코 누르려 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저는 아내의 사설 영역을 존중하며 휴대폰이나 비밀번호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하던 그 번호가 제 집의 문이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금속성 버튼 소리는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이 소름 끼치는 생각은 미나의 눈빛이 흔들리던 찰나의 불안과 겹쳐졌습니다. 밤마다 울려대던 낯선 진동음, 저를 바라보던 그 불안정한 눈빛과 미소, 제가 편집실에서 수없이 돌려보던 배신자의 얼굴이 바로 제 아내의 얼굴에 겹쳐 보였습니다. 위스키 잔 속에 얼음이 요란하게 달그락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믿음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연출의 전문가니까요. 미나가 세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짜릿한 일탈을 즐기는 동안 저는 이 30층 아파트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텅 빈 지옥으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알던 세상은 끝났고 그녀가 상상조차 못할 새로운 대본이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어둠 속에 숨겨진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남편은 단 한 점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소름 끼치는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짜릿한 복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동안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30층 아파트. 찬란한 불빛 아래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영. 이미 위스키 5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건 단 한 사람, 아내 박미나.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배신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2달 전 미나는 친구 나영이와 함께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리조트 예약도 이미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나영은 저도 아는 친구였고 둘이 푹 쉬고 오라며 웃으며 보내줬습니다. 늘 밝고 활기차네. 가서 멋진 사진도 많이 찍어와.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PD로서 수많은 출연자의 표정과 미세한 떨림을 포착해온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미나는 평소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즐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정 시간대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신뢰가 사랑의 기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뀐 비밀번호는 제 믿음에 균열을 냈습니다. 뭔가 있다. 저는 확신했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고 난 뒤 저는 망설임 없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베테랑 사설 탐정 김 사장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허름한 빌딩 사무실에서 마주한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준영 씨, 이 바닥에서 이런 일은 흔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의 말대로 저는 거액의 성금을 건네며 아내 미나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김 사장은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저는 그 꼬리를 통째로 잘라다 드릴 테니까요. 그의 확신에 찬 어조에 저는 비용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오직 단 하나,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형 한식당을 운영하는 친동생 병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병우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세부에 온다고요? 그것도 다른 남자랑요? 병우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지만 제 목소리에 서린 서늘한 절박함을 눈치채고는 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마닐라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리를 잡은 병우는 그 지역의 사정에 밝았고 필요하다면 공항 직원은 물론 현지 가이드들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막탄공항 입국장부터 리조트까지 제 직원들 풀어서 바짝 붙이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밀착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올릴게요. 필요하면 리조트 내부 상황까지 다 따겠습니다. 동생의 확신에 찬 대답은 제 분노 위에 차가운 이성을 더 씌워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감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김 사장이 보내온 녹음 파일에는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욕망에 사로잡힌 한 여자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이재성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미나의 주변을 맴돌던 세련된 외모 뒤에 비열함을 숨긴 그놈 말입니다. 당시에도 저는 그놈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미나의 오래된 친구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재성아,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 준영 오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내가 친구랑 가는 줄 알고 공항까지 데려다 준대.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은밀한 농담들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비로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여행 전날까지 제 앞에서 완벽한 아내 연기를 했습니다. 오빠, 나 없는 동안 밥 잘 챙겨 먹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그 가증스러운 걱정의 한마디가 이제는 구역질 나는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친구 나영과 함께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보고에 따르면 나영은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미리 도착해 있던 이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당당하게 세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세부에서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병우가 보낸 메신저 알림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눈앞에는 차라리 환상이었으면 좋을 법한 잔인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세부 리조트 로비,
화창한 태양 아래 미나와 이재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완벽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재성이 자연스럽게 미나의 허리를 감싸 앉아 미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던 그 미소가 이제는 저를 비웃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사진 속의 미나는 제가 알던 조신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로비에 비치된 웰컴 드링크를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일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병우의 직원들이 몰래 촬영한 고화질 사진들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리조트 체크인 카운터에서 재성이 미나의 가방을 챙기고 미나가 그의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형님, 방금 두 사람 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프런트 쪽 통해서 확실히 확인했어요. 502호 스위트룸입니다. 병우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같은 방.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나 절망은 어느덧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낯선 남자의 품 안에서 열대의 밤을 보내는 동안 저는 이 텅 빈 거실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낙원을 무너뜨릴 설계를 마쳤습니다. 확보된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폴더별로 정리하며 저는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미나, 네가 그곳에서 즐기는 그 마지막 행복이 내 인생의 가장 비싼 대가가 될 거야. 저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집 당장 전세로 내놓으세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무조건 빨리 나갈 수 있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집안의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중고마켓에 헐값으로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텅 비워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화려함이 사라진 텅 빈 콘크리트 바닥만을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미나가 세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때 저는 마포의 한 낡은 원룸으로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강남의 30층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법적인 준비도 끝났습니다. 변호사 친구 대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이건 100% 승소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놈한테는 상간남 소송으로 사회적 매장까지 시켜줄게. 드디어 미나가 한국으로 돌아온 날 아침,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강남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이 오빠는 지금쯤 자고 있겠지?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마주한 것은 한때 자신의 자존심이자 자랑이었던 가구들이 모두 사라진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화장대도 명품 가방이 가득하던 드레스룸도 이탈리아제 소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먼지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텅 빈 집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그녀의 번호는 수신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재성에게 연락했을 때 돌아온 것은 우리 사이는 그저 여행지에서의 일탈이었을 뿐이야.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재성 또한 제가 보낸 상간소송 통지서를 받고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미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미나의 배신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친정엄마조차 그녀를 외면했고 화려했던 SNS 계정은 불륜의 증거들로 도배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시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새로운 방송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라는 말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이성만이 여러분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충격적이고 통쾌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법입니다. 미나가 낯선 남자의 품 안에서 열대의 밤을 만끽하며 저를 비웃고 있을 때 저는 슬퍼할 시간을 뒤로하고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한강 전망의 강남 아파트. 부모님의 도움과 제 피땀 어린 노력이 서린 그 공간을 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기억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급전세로 내놓겠습니다. 시세보다 10%더 낮춰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계약하고 입주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제 파격적인 제안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황금 같은 매물에 눈을 빛내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탐욕은 늘 신속함을 동반하더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저는 그 길로 마포의 한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오직 저만을 위한 그녀의 흔적이 단 한 뼘도 허용되지 않는 결벽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 1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이니까요. 그 다음은 집안의 물건들을 지워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중고 마켓 앱을 켜고 빛의 속도로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TV, 건조기, 스타일러, 김치, 냉장고, 미나가 제게 사달라고 조르며 애지중지했던 최신형 가전들이었습니다. 당일 수거 조건, 시세 절반 가격에 드립니다. 게시글을 올린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채팅창이 폭주했습니다. 저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구매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거실로 들어와 아내의 손때가 묻은 기기들을 떼어내고 실어 나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사와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고급 식기 세트와 맞춤형 화장대를 처분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구매자가 화장대 거울에 붙은 미나의 메모를 떼어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조심히 가져가세요. 이제 제 물건이 아니니까요. 제 차가운 말에 구매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제 의지는 광기 어린 단호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절반 이상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치워주세요. 버리든 가져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집을 모델 하우스처럼, 아니,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는 시멘트 상자로 만들어주세요. 직원들은 제 서늘한 기운에 압도된 듯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미나가 아끼던 명품 코트들, 화려한 드레스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액자들이 박스 속으로 무질서하게 던져졌습니다. 7년의 세월이 단 몇 시간 만에 폐기물처럼 처리되는 광경은 참으로 허무하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작업이 끝날 무렵 30층 아파트 거실은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찬란했던 한강의 야경만이 텅 빈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있던 자리에는 먼지 섞인 자국만이 남아 있었고 벽지는
무일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를 내뱉어 보았습니다. 공허하게 벽을 타고 돌아오는 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미나, 네가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이 고요함이 네가 내게 준 배신의 무게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울고 불며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 흔적을 지워버리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 PD로서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대본을 쓰듯 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아내가 즐거워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안식처까지 모두 지워버린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팁 하나를 드릴게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신다면 증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자산의 분리입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를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그녀가 돌아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먼저 차단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권리들을 점검하세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굳자 집안은 다시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이 거실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아내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릿한 시멘트 냄새와 차가운 바람만이 감돌 뿐입니다. 저는 미나의 화장대가 있던 자리를 발로 툭 찼습니다. 그곳에 남은 작은 스크래치조차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타인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오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아무 의심 없이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이 참혹한 공백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제 인생에서 그녀라는 존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시작될 처절한 추락뿐입니다. 그녀는 세부 공항에서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 오르겠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 이곳 강남으로 오는 내내 그녀는 알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은 이제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유령의 공간이라는 것을요. 이 통쾌하고도 소름 끼치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이제 그녀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텅 빈 집에서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창의적인 복수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사이다로 바꿔봅시다. 미나는 비행기 안에서 재성과의 뜨거웠던 밤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재성은 그녀에게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겠죠.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더덥고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갈지 그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텅 빈 집은 단순한 공간의 비움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문이 열리고 마주할 그 백색의 공포.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마포의 작은 원룸에서 와인잔을 들어 올립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저는 진정한 저만의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배신자에게 선사하는 가장 완벽한 엔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후의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모습, 그리고 상간남의 비겁한 배신까지 모두 담아낼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하시고 가장 먼저 이 사이다 결말을 확인하세요. 인생은 실전이고 복수는 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 담긴 파괴력은 강남의 어느 폭풍보다도 매서웠죠. 세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7년의 신뢰를 단 몇 박, 며칠의 쾌락과 맞바꾼 미나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그녀는 승리감에 젖어 미소 지었습니다. 준영 오빠는 정말 바보야. 내가 친구랑 힐링 여행 온 줄로만 알겠지?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이재성의 손을 살짝 잡으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성공시켰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미나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재성에게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성아, 이번 여행 정말 짜릿했어. 오빠가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래서 더 스릴 있고 좋았던 것 같아. 조심해서 들어가고 우리 조만간 또 비밀 데이트 하자. 하지만 평소라면 즉시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을 재성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전송된 그의 답장은 차갑고 건조한단 4글자였습니다. 그래, 잘 가. 미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이라 조심하는 거겠지? 그녀는 애써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내려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쓰나미에 아주 작은 전조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6시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미나는 한강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30층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영 오빠는 아직 자고 있겠지? 가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녀는 쇼핑백을 고쳐 쥐고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빅, 철컥, 문이 열리는 그 짧은 기계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실 안쪽까지 크게 공명하며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문 안으로 발을 내디딘 미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당혹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발장부터 거실까지.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가구들이 아닌 텅 빈 콘크리트 바닥과 허연 벽지뿐이었습니다. 잘못 들어온 걸까? 그녀는 다시 문 밖으로 나가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3002호, 분명 자신의 집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거실을 채우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거액을 들여 장만했던 85인치 대형 TV, 부엌을 가득 채웠던 명품 수입 식기들까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백색의 공포만이 가득한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앉아 화장을 하던 고가의 맞춤형 화장대도 계절마다 명품 가방과 옷들로 빽빽했던 드레스룸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의 공간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조차 남지 않은 그 백색의 공간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 있어? 도둑 맞은 거야? 미나의 비명소리가 가구 하나 없는 거실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10여 차례를 미친 듯이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차단된 번호, 그녀의 세상에서 남편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단 하루 만에, 아니 그녀가 즐거워하던 그 몇 시간 사이에 완벽하게 삭제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마지막 희망으로 기댄 곳은 이재성이었습니다. 재성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집이 다 비어 있어. 오빠가 사라졌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무서워 죽겠어. 울먹이며 내뱉은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돌아온 재성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비정했습니다. 미나 씨, 미안하지만 너희 부부 문제에 내가 관여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 우리 그냥 쿨하게 즐긴 거잖아. 네 남편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나한테 불똥 튀게 하지 마.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영원히.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일탈이
사실은 가장 비겁한 손절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미나는 마지막 끈을 붙잡듯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오빠가 미쳤나 봐. 집을 다 비우고 도망갔어. 그러나 수화기 넘어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미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너 이 화상아, 너 박서방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박서방이 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수십 장 보냈어. 네가 세부에서 그놈이랑 손잡고 리조트 들어가는 사진들 전부 다. 내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미나는 텅 빈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준영이 준비한 복수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현지 잠복 촬영, 항공 일정까지 그가 확보한 치밀한 증거물들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켰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조차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삶, SNS 속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박미나라는 신부는 단 몇 시간 만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처참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안정을 걸고 단기적인 쾌락과 도박을 한 결과가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라니 참으로 소름 돋는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설마 들키겠어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텅 빈 집의 정막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흔적을 삭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준영은 단순히 집만 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회수하고 재성을 상대로 거액의 상간남 소송을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나였다면 이 텅 빈 거실에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은 준영의 이 치밀한 복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이다 같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배신자들에게 선사하는 더 강력한 복수극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미나와 재성의 처절한 몰락, 그리고 준영의 완벽한 승리가 담긴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진짜 심판, 그 충격적인 결말을 향해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강력합니다. 마포의 좁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강남 30층 아파트에서 보던 것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이곳은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의 흔적이 단 한 뼘도 허용되지 않는 저만의 성소였으니까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 연출에 마지막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판의 날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실력 있는 박대진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대진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준영아, 네가 모은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해. 오늘 저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고 저 멀리 앉아있는 미나와 이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그리고 믿었던 이들이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선 피고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박대진 변호사가 준비한 USB 속 자료들이 하나씩 법정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미래 장면, 마닐라에서 병우가 찍어보낸 세부 리조트 체크인 사진,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들까지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세부의 수영장에서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미나와 재성의 사진이 크게 띄워졌을 때
이재성의 얼굴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겁하고 나약한 민낯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미나의 외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며 그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상간남 이재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재성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철저히 조사했고 판사는 그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재성이 다니던 유명 회사에 이 소문이 퍼지며 그가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나에게서 수십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방의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그 문자를 읽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사죄는 이제 제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배신자가 마주해야 할 고독은 오로지 그녀만의 몫입니다. 저는 다시 마포 오피스텔로 돌아와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잔 속에 반사되는 불빛들이 승리의 훈장처럼 반짝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가 되었고 제 눈앞에는 새로운 방송 프로젝트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제 삶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지옥 같던 어둠을 지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의 배신을 100배의 대가로 돌려준 후 얻은 이 진정한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졌을 때 주저앉아 울기만 한다면 승리자는 오직 배신자들 뿐입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준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를 찾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완벽한 복수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함께 나누며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사연을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복수극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소름 돋는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